그냥 대리인은 말 그대로 그 대리 행위를 하려고 나온 사람일 뿐 실질적인 법률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기 때문에 본인을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정말 이 본인이 이 대리인에게 이런 사항을 위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위임하시는 위임인께서 넌 이것만 하고 와 라고 시킨 권한에 대해서 한해서만 대리를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라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한 능력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미성년자가 있죠. 이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느냐? 에 대해서는요,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위임장에 막도장을 찍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하기는 했는데 위임장에 위임인의 도장을 막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유효하지 않은 서류입니다. 왜냐하면 서명이나 막도장은 누구든지 위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네, 안녕하세요. 엠대박사 투데이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2월 달부터 진짜 3월 달 초까지는 연휴가 진짜 많아서 거의 2월 달 한 달을 그냥 꽁으로 놀았던 느낌이 드네요. 사실 계약도 그렇게 많지 않고. 구독자분들은 어떠신가요? 2월 달. 직장인분들은 참 좋은 달이셨을 것 같고 저 같은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상당히 힘든 달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그 대리계약 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은 어설프게 알고 계셔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명쾌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중개사분들께서는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약을 처음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하러 갈 예정인데 상대 측에서 대리 계약을 하겠다고 하신 경우라면 제 방송을 듣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요. 대리 계약 안전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인이 직접 나온다고 한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직접 나온다고 한들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면 저희가 할 방도는 없어요. 근데 보통은 실제로 임대인을 보고 싶어 하시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을 직접 볼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대리 계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비율적으로 높습니다. 임대인분들이 물건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곳과 그리고 물건지의 주소가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예를 들면 전라도에 거주하시는데 저희 영등포에 물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대리 계약을 부두 계약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꼭 반드시 대리 계약이 위험한 거냐 안전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안전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하게만 하시면 오케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이 직접 나온다 한들 임대인을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류를 보고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리고 대리 계약하는 것에는 대리 계약을 할 뿐 본인의 명의의 통장에 돈을 입금을 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위임을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네, 주는 사람은 집주인입니다. 네, 이거를 위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임 받는 사람은 말 그대로 대리인이죠. 네, 그것을 받는다 해서 받을 수에서 수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위임장에 보면 위임인과 수임인을 볼 수가 있고요. 위임인은 위임을 한 집주인, 그리고 수임인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리 행위를 했을 경우에 대리 행위에 대한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 걸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미치는 걸까요? 대리인이 대리 행위에 기하여 행한 법률 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발생합니다. 민법 114조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대리인과 이 본인은 다른 겁니다. 본인은 위임한 위임인을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집주인입니다.
네, 집주인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한 행위는 법률 행위의 효과, 그러니까 대리인이 대신해서 한 법률의 효과는 직접 본인이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바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몸이 와야 되는데 내 몸이 못 와서 대신 몸이 온 사람, 이걸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리인에게 법률 행위의 효과가 미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본인에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리인이 계약을 잘못 체결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과실 책임은 직접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리를 하시는 분도, 그리고 대리를 받으시는 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시다. 특히 대리를 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대리를 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리의 행위의 효력을 추가적으로 보면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요.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반대편 당사자에 의해서 해제를 하겠다고 해서 유효하게 해제가 되었다면 그 해제로 인한 원상복구의 의무는 대리인이 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책임의 소재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송의 당사자는 내가 대리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본인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소송의 주체도 제가 원고가 됐을 때 피고의 주체는 본인이 되어야 하지 대리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대리인은 말 그대로 그 대리 행위를 하려고 나온 사람일 뿐 실질적인 법률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기 때문에 본인을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정말 이 본인이 이 대리인에게 이런 사항을 위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위임하시는 위임인께서 넌 이것만 하고 와 라고 시킨 권한에 대해서 한해서만 대리를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라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타인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한 능력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미성년자가 있죠. 이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느냐? 에 대해서는요,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위임하시는 분께서 내 자녀에게 또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나보다 똑똑할 것 같은 미성년자에게 대리 행위를 적법하게 했다면, 대리를 적법하게 줬다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대리를 할 수 있으며 그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 이유는 대리인 자체가 무언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의 결과는 본인에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또한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네. 정리를 하자면 정말 어떠한 그 준 권리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행위를 하러 나오신 분인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무언가 의지를 내서 이거를 주체적으로 계약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은 대리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은 위임하실 때 위임 서류를 보통은 알고 계신 게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장, 그리고 수임인은 받는 사람이죠. 직접 나오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당연히 대리인이 직접 나와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위임장은 당연히 갖고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수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과 법인 인감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법인 자체가 대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인의 그 직원이나 또는 대표가 대리를 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까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근데 반드시 대리를 할 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으로만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대리를 주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는 법상 용어는 없고요. 근데 이제 가장
그 안전하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서류사항이기 때문에 뭐 구두로 하셔도 상관없고 그 밖에 가족관계 증명서나 아니면 현장에서 녹음을 하는 등 뭐 화상통화를 통해서 또는 유선통화를 통해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유선으로 내가 대리를 받았다는 것을 녹음을 하는 등 증거를 남겨놓으시면 대리의 권한이 발생을 하는데, 다만 내가 증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장 많이 쓸 뿐이지 위임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보통은 첨부를 하지만 그 밖에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현장에서 녹음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리를 위임한다라는 이런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대리의 내용을 위임인과 함께 전화통화 하신 거를 녹음을 해서 보관하고 계셔도 이거는 대리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증빙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류가 가장 쉽게 증빙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장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이신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를 하시고 현장에서 유선통화로 대리를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대리 서류를 꼼꼼하게 인감증명서하고 위임장을 갖고 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까지 해서 계약을 하냐라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약이 부드럽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유연하게 위임받는 그런 처세수를 발휘를 하셔야 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나 현장 녹음 등이 되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내용이다. 근데 다만 반드시 이 계약서에 이제 위임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다라는 계약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위임을 받아서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위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임차인도 임대인도 중개사도 다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개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누구누구의 권리를 위임받아 대리로 진행하는 계약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를 인지하고 동의함을 확인한다라는 등의 특약을 넣어서 이 대리 계약이며 이 대리 계약의 증빙을 확인했다라는 증빙을 남기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만 나중에 탈이 없으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하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확인할 때 반드시 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인감증명서를 먼저 보시면요, 이게 인감증명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인감도장과 그리고 이 본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주민번호는 당연히 확인하시는 거고요, 성명은 여기서 확인하시고 주소를 여기서 확인하시는데, 인감증명서에서 가장 중요하신 건 주민번호 그리고 본인이 뗐는지, 이 인감증명서를요 대리인이 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뗐는데 대리인이 뗀 인감증명서를 가져오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인감증명서의 위임장으로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미비한 서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뗀 인감증명서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시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감도장은요, 이제 저희가 위임장을 확인할 때 이 위임장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인감도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인감증명서에 보시면요, 여기에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요. 등록을 하거든요. 인감도장을 관청에다가 등록을 해놓으면 인감증명서를 떼면 여기에 항상 인감도장이 여기에 찍혀 있는데, 이 인감도장을 위임장에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만 정말로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위임을 했는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위임장에 막도장을 찍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하기는 했는데 위임장에 위임인의 도장을 막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유효하지 않은 서류입니다. 왜냐하면 서명이나 막도장은 누구든지 위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찍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위임장의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위임인의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이 도장이 인감도장이어야 한다는 거죠. 네, 이게 인감도장이셔야 합니다. 반드시. 근데 수임인은요, 여기다가 서명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나왔잖아요. 대리인은 당연히 본인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도장을 찍건 서명을 하던 사인을 하던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위임인은 나오지 않은 사람이시잖아요. 나오지 않은 사람의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에 찍혀 있는 인감 도장을 찍으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위임장의 도장이 일치하시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뗀 인감증명서야 한다.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서류인데 대리인이 떼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거 아무나 뗄 수 있는 건데 물론 이거에 대한 위임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것 또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본인을 확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뗀 서류를 확인해라. 그리고 임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인감증명서 주실 때 여기 비고란에다가 내가 이 인감증명서를 주는 사유에 대해서 적어 주셔야지만 다른데 도용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대리를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 용도, 이 인감증명서가 어떨 때만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 대리용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위임장에는요 들어가야 될 사항이요 어디를 위임하실 건지에 대한 부동산 물건의 표시, 주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위임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여기 보시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인적사항이고요. 그리고 수임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위임 내용, 어떤 위임사항,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소재지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일체의 모든 권한을 위임함,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위임할 건지에 대해서 위임의 내용이 적혀 있으셔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 제가 반드시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고, 수임인 같은 경우에는 서명을 해도 되고 막도장을 찍어도 되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보의 표시, 소재지와 임대할 부분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위임 기간 는 부동산 정보 표시에 임대할 부분의 전 호실의 임대차 계약 완료 시까지, 그리고 위임 사항, 그리고 수임인과 위임인의 인적 사항까지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임장을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이 위임장 같은 경우에는요, 임차인이나 임대인한테 주시는 건 아닙니다. 임차인이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내가 대리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대리를 받은 사람이 내가 대리를 받았다는 증명을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걸 주는 게 아니고 대리인이 보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대리인이야, 내가 대리인이니까 나랑 계약하면 돼 라는 증명이거든요. 그거를 임차인이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의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되 만약에 필요하다면 복사를 해서 주시는 건 좋지만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내가 너한테 언제 위임했어? 나 너한테 위임한 적 없어. 너 사기꾼이니?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위임하신 분이요, 이 대리인이 자기가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나 대리인이야, 내가 대리 받은 거 맞잖아, 네가 나한테 대리 줬잖아 라고 증빙을 해야 되는데 이 서류가 있어야만 그걸 증빙을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내가 너한테 대리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네 맘대로 계약을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위임 서류는 대리인이 보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현명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대신해서 대리한다라는 걸 표시를 하는 걸 현명주의라고 하는데, 이 현명주의에 따라서 내가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명시를 하면, 현명을 하면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은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미친다. 그러니까 위임하신 분에게 미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대리인이 직접 위임장도 없이 뭣도 없이 증거도 없이 그냥 내가 대리인이야 라고 계약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정확하게 표시한 의사표시에 대한 증빙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대리라고 볼 수 없고 대리인 본인에게 영향이 미쳐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명주의로서 내가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하는 대리인이다 라는 것을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통해서 반드시 표시하셔야 한다.
그래야만 대리인으로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개사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대리 행위라는 것이 대리인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미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대리계약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인이 직접 나온다 한들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세, 지방세 체납증명서를 함께 갖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확인하시면서 국세, 지방세 체납증명서도 같이 확인을 하심으로써 임대인에게 하자가 없음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국세, 지방세 체납증명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을 하실 수 있으니까 입주하시기 전에 한 번씩 더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